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밤, 유한양행 경성 본점에 파상품 혈청 긴급 송부란 내용의 급한 전보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는지 전보에는 보낸 사람이나 병원이 없었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런 주문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직원은 전보를 보낸 우체국을 확인해서 그 우체국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에 파상풍 혈청을 보냈답니다. 그런 유한양행의 정성 덕분에 전보를 보낸 병원에서는 무사히 혈청을 받아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이 설립된 이유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최대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돼지 50여만 마리를 사육하는 충남 국내 최대 양돈 밀집 단지 홍성에서 어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와 동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합니다. 중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동구는 오늘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각 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162개 가운데 39개 위원회가 지난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166개 위원회 가운데 31개가, 충남은 130개 위원회 가운데 23개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과 충남의 아동 실종 신고가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721건에서 2017년 789건, 지난해 97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전의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시간이 밤 9시까지 확대됩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여군 은산면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방향 부연하들목 인근에서 고라니와 충돌해 멈춰서 있던 SUV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서 내려 고라니 충돌 사고를 수습하던 SUV 차량 운전자 39살 최모 씨가 숨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56살 서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와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농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닌빈성 공무원과 모범 영농인으로 구성된 농업연수단이 3년 연속 아산시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돼지 50여만 마리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양돈 밀집 단지죠. 이 홍성에서 어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죠. 네. 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요. 네, 어제 오전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들어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인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서울 이남 충청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제 홍성군 장곡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 88마리를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했고 어제 오전 이 돼지 가운데 19마리가 폐사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검사관이 곧바로 폐사한 돼지를 부검했는데요. 일부에서 비장이 커지는 비장 종대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였고 어제 저녁 다행히도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풀리면서 계류장에 돼지가 몰려 압박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역당국이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충남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240만 마리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에 의심 신고가 접수된 홍성은 58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또 전국으로 연결된 농장과 축산 농민, 차량이 많아서 충남에서 발병할 경우 전파 속도나 파급력이 더 큰데요. 이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발병한 경기 인천의 사육돼지는 전체의 17%에 불과했지만 충남까지 합치면 38%로 훌쩍 커집니다. 여기에 인접한 전국 4위인 전북과 7위인 충북까지 확산하면 영향을 받는 돼지 규모는 국내 절반을 넘습니다. 충남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충청남도 어떤 방역 대책을 현재 가동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음성 판정으로 돼지 3만 4천 마리를 키우는 그 홍성의 해당 농장과 주변 500m 이내 농장 11곳은 매몰 처분을 피하게 됐는데요. 충청남도는 예비비 등 22억여 원을 긴급 방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추가 설치와 소독약품 구입, 인건비 지원, 추가 정밀검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와 인천, 강원 등 이른바 접경지역으로의 소 반출입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기존 20개에서 31개로 늘리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어미돼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충남 사수에 사활이 걸렸습니다.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으려니 더욱 어렵겠죠.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꼭 지켜주십시오. 화제를 바꿔보죠. 이 노후 가전제품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내부에 쌓인 먼지가 습기를 머금을 때 전기가 흐르면서 불꽃이 튀는 이른바 트래킹 현상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대전시 구암동의 한 주택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집 내부가 모두 타서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냉장고에서 난 불로 480만 원의 피해가 났는데요. 이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제품 내부에 쌓인 먼지가 원인이었습니다. 먼지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회로기판에 전기가 흐르면 불꽃이 튀는 이 트래킹 현상 때문인데요. 먼지가 많이 쌓인 그 노후 가전제품은 이런 트래킹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트래킹 현상이 어떻게 화재로 이어지는지 이 소방 당국이 화재 재현 실험을 했죠? 네, 그 화재 재현 실험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네. 먼지가 쌓인 회로기판에 전기를 흘려보낸 뒤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니까 불꽃이 튀면서 순식간에 먼지가 타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김치 냉장고로도 실험을 했는데요. 김치 냉장고에도 전기를 흘려보내자 금세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직접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김치 냉장고 전체에 불길이 번지는 데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에 잔뜩 쌓인 먼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데요. 최근 3년간 가전제품 화재는 대전에서만 87건이고요. 제작 연도가 확인된 41건 중에 10년이 넘은 제품이 39건이나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전제품 내부 습기와 먼지 제거를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고 10년 넘은 제품은 별다른 고장이 없더라도 제조사에 점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이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외출 중에도 켜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겠군요.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10시쯤 부여군 은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방향 부연하들목 인근에서 고라니와 충돌에 멈춰서 있던 SUV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서 내려 고라니 충돌 사고를 수습하던 SUV 운전자 39살 최모 씨가 숨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56살 서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코레일이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신입사원 70명을 채용합니다. 직무는 사무영업과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5개 분야로 보훈 대상자 40명과 장애인 30명을 선발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2시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채용 절차는 나이와 출신 지역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은 신중년 은퇴자나 예정자가 숙련기술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평일반 70명과 주말반 105명 등 17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평일반, 주말반 모두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대전시가 11월 15일까지 제25회 경제과학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수출과 과학기술, 벤처기업, 산학협동, 유통소비자보호, 농업 등 6개 부문으로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단체장이나 20인 이상의 대전시민, 구청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대전 통일마라톤대회 참가 접수 기간이 10월 2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10월 12일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엑스포다리 아래에서 출발하며 427 마라톤 코스 5km와 919 마라톤 코스 10km, 427km 가족 걷기 코스 5km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0월 25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홍성군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는 10월 16일까지 지역 수요 기반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충남 15개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시군 맞춤형 킬러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부여 29도, 세종 28도, 천안 27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은 나쁨, 대전과 세종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영화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에 기부 체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의 민간 투자 사업이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논란과 관련해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시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시는 의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전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먼저 이 하수처리장 이전 또 현대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달에 대전시가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원천동 대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악취 민원과 또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민간 투자를 받아서 금고동 일대 시설 현대화 및 시민 편의시설 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요. 오래된 문제죠? 그렇죠. 예. 89년 1단계 하수처리장이 이제 들어선 이후에 2000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90만 톤의 처리 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이 이제 현재 원천동에 들어섰는데 2009년부터 전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전 논의가 제기됐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2011년 대전시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또 몇 차례 걸쳐서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당시에도 이제 계속 반발도 있었고 해서 추진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현재 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네,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약 7,536억 원 정도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 사업체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해서 매년 753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매년 들어가는 753억 원을 그 민간 위탁이 진행되는 3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네. 약 2조 2,60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문제는 이 시민단체들이 이번 현대화 사업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민영화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현재 대전시의 이전 계획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에 네.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30년 동안 운영권을 매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민간 투자 기업으로서는 투자 비용도 그러니까 건설 비용도 마찬가지로 회수를 할 수 있고 또 네. 운영 수익이 지금 대전시에서는 한 약 1% 정도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비용들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특히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은 BTO 방식은 대전시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이미 2008년 정부가 영역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을 냈었고요. 2001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민간 기업은 그러면 30년간은 거의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네네,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네. 특히 이 하수처리장이 민영화가 될 경우에 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현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 시설관리공단 노조의 분석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시행돼서 사업비 전액을 대전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30년간 이전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2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 기존 현재의 하수처리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원가가 약 9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네. 요금 인상 예상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한 7,400원 정도가 되는데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14,500원 정도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거의 2배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요금 인상이 더 큰 우려를 낳는 것은 사실 가정집 하수도 요금보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목욕탕 등 대전시의 생활물가 인상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 네. 실제 안성시 같은 경우도 이런 민영화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좀 만들었는데요. 민영화 이전이 2013년과 민영화 이후인 2019년의 요금을 비교해보면 가정용의 경우에 톤당 220원에서 440원으로 100% 인상이 됐고요. 네. 일반 요금, 앞서 말씀드린 이게 이제 주요 음식점들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요금의 경우에는 톤당 220원에서 720원으로 327%가 이상이 됐습니다. 네. 또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의 경우도 톤당 170원에서 현재는 800원으로 무려 500% 이상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영화가 되면 대폭적인 요금 인상에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전시는 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민간의 하수처리장을 팔고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전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예. 그 대전시는 하수 촬영이 민감이 되더라도 뭐 대전시에서 이제 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네. 앞서서도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요금 인상이 좀 큰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그 크고요. 다른 지역도 자치단체가 관리는 하는 건가요? 하수도 요금을? 네네네, 맞습니다. 비슷한 예.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 처리장이 이렇게 대전시처럼 집적돼서 한 군데서 모두 처리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네. 이제 규모에 따라서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많게는 그러니까 한 대여섯 군데 이상 하수 처리장 시설들이 중간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집적돼서 한 곳에서 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요금 인상이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예. 또 말씀드린 대로 뭐 시설을 기부채나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뭐 그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대고 무상으로 넘겨주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예. 그건 다 그 대전시에서 그 건설 비용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운영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그렇죠.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전시는 또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KDI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민간 투자 사업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시는 지난 6월 KDI 적격성 조사 그 결과 1.01을 받아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1.01이라는 부분들은 1이 돼야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수없이 많은 민영화 사업들도 사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정에서 보면 대전시가 제기한 KDI 적격성 조사가 2016년도와 2017년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각각 의뢰를 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당초에 2016년도에 사업을 제안할 때는 1조 1,000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네. 2017년도에는 갑자기 8,433억으로 대폭 축소해서 예. 사업을 재신청했거든요. 예. 이게 무려 한 4,000억 원 가까이가 그 시설 투자비가 차이가 나는데, 분모가 작아진 거네요. 예, 엄청나게 작아진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보기에는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비를 축소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전시는 근데 이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더욱이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는데 자료 공개만은 투명하게 돼야 논란을 빨리 잡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악취 피해, 이게 이제 대전시의 현안인데, 네. 만약에 이 현대화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주변 주민들은 또 빨리 해라, 뭐 이렇게 또 의사표시도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 악취 민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꼭 대전 시민 부담이 큰 민영화 방식으로 꼭 이전만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전시가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대전시가 그 전액을 그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원촌동 부지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악취 포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환경부가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전제 조건을 걸었던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민영화 방식으로 이전만을 고집할 것들이 아니라 어떤 방식들이
좀 대전시에 좀 도움이 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급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전 부지인 금고동 지역이죠. 뭐 지금 네. 금고동 주변에 있는 관평동이라든지 뭐 구죽동이라든지 여기에서 좀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기초 환경기초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 오래전부터 훨씬 심각하게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민원 처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전만을 고집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논란도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8일이었죠. 그 대전시의회도 이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유보시켰는데 네. 앞으로 이 논란은 그래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시민단체에서는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뉴스를 좀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대전시 의회 소감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1차적으로는 의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금요일 날이요? 예, 네네, 예. 금요일날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당시에 대전시 의회에서도 집행부인 시에서 제출한 자료들이나 설명들이 부족하고, 이것들이 좀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안건 처리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안건을 좀 처리를 해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10월 2일날 임시회 본회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대전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2일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네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논란에 대해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